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오년 경인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죠.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였고요. 오늘 개수는 음수인데 어저께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개수는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저께 임수는 대해수 큰 강이라든가 호수, 바다 같아서 굉장히 큰 물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 옹달샘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입니다. 개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해야 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절대 탁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시사철이라고 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반드시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인 수가 아니죠.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이 인간지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목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격을 놓고 봤을 때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월지에서 양복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상관격이 된다. 근데 수목 상관격이죠. 수목 진자를 붙여서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진자가 붙으면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상관 패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상관격들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을 만약에 얻게 되면은 이 인성 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금생수에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상관격들은 금수진상각격만 빼고는 상관패인 인성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격을 논할 때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쓰지 않다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음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간목도 같이 천간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중기보다는 본기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죠. 근데 상관이 재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은 상관 생재의 틀이 될 수 있지만 인월의 수가 약하면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데 임수 또는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었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 격은 정제격이 되겠죠. 틀은 상관생제인데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상관생제가 아니라 설기태과에다가 재다 신약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 반드시 일간이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연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봐서 인호화국하게 되면은 봄에도 금수가 약하면 춘한이 된다 그러죠. 봄에도 가뭄이 들게 되고요.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작은 개수는 금방 물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수 자체가 졸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일간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축토를 얻었습니다. 개축, 일조. 물론 이제 저것은 축토는 편관이죠.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토국수다로 극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금의 고지가 되겠죠. 금의 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통근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수가 축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신약하죠. 극신약 이 정도만 봤을 때 월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지만 이 경금은 여기에 통근 가능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정인이 축에 임묘했기 때문에 경금이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축이 있기 때문에 개수 경금이 그래도 여기에 뿌리를 둬서 개수가 그래도 고갈되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인호화국한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경금이 개수를 생하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경금이 개수를 생하려고 하면 자꾸 병화가 경금을 못 생하게 말린다, 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일간 개수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음수가 양목을 받죠. 월지에서 당연히 이거는 상관격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일간은 수, 상관은 목, 수목 일간이 약하니까 진상관격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죠. 인성이 필요하다. 근데 금수 진상관격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금수 진상관격은 상관패인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 게 일간이고요. 뒤에 게 상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격 오화를 바꿔서 인호화국하기 때문에 재성이 굉장히 왕하죠. 일간 춘환이 든다고 했습니다. 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은 축토 해수 같은 거 얻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축토를 얻어서 일간 개수가 미약하게 아주 조금 통근하고요. 경금도 축에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은 왕한 재성이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개수를 생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생시가 임자시가 있습니다. 임자시. 자, 이렇게 되면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축 합 본시 육합으로는 토가 될 수 있지만 자축이 합할 때 이렇게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축 합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수가 축자의 뿌리를 두고 겁재인 임수가 개수를 이렇게 도와주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일간이 이 정도 튼튼하게 되면 금수보다는 저기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자대운 때 좌우충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자축 합이 될 수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충은 어느 정도 구제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임자시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리 축토 두 개가 있어서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임자시 개시에 비하면 이거는 신약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왕절에 다시 간목 투출되어 있죠. 자,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니 정제격이 아니라 상관격 상관생제 틀인데 일간이 너무 약해서 생제로 보기는 어렵죠. 일간이 약합니다. 그러면 운은 금, 수, 운으로 가야 되고 건명이 이 갑인시, 을묘시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다 좋지 않게 볼 수가 있겠죠. 을묘시도 마찬가지고요. 병진시도 아까 개축 같은 경우에는 축토 두 개의 개수가 있었지만 이건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 축토의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또 화가 이렇게 정관에 투출됐죠.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정사시 마찬가지겠죠. 정사시는 그나마 습토인 진토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축 물론 이제 경금이 이렇게 사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은 거의 화왕금용이라고 하죠. 인성이 화왕금용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성을
재성이 병이 돼서 인성을 극한다. 이거를 물론 이제 재극인이라고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지만 이거는 탐재 파인 또는 탐재 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재성을 탐하면 돼야 안 돼요. 주색잡기, 유흥오라,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투출, 정관이니까 좋다? 아닙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 그나마 미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개수 경금이 그래도 이렇게 뿌리를 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가 되죠? 축미 충이 되다 보면 그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도 다 땅속에 묻혀버리면 이거 충미충해서 개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뿔 아닙니다. 이거 개수의 근원마저 없어지고 기토 계속 이렇게 극파해버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경금이 다시 이렇게 생하죠. 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도 신축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이 친구는 거의 뭐 죽지 않을 정도로 패고 있고요. 그래도 얘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자개해 경신시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성이기 때문에 금생수 할 수 있지만 일간 개수는 신에는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 유에는 뿌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신유시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술시 결코 좋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다.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밖에 쓸 게 없다. 그래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만나야 되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임자시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 개해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경신시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병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명만 이렇게 병진시를 선택해 한번 선택지 안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명은 금수운으로 61살까지 금수운이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개수 축 중에 있는 개수 정도만 되더라도 금수운 때 충분히 개수 일간이 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를 좀 더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